안녕하십니까, 이 실장입니다. 오늘은 IP058 파트 2 가공 완료 후의 글러브의 모습을 보여드릴 거예요. 자, 하나는 2번 가공이라고 제가 표현하는 역방향의 제방끈을 뺀 방식으로 가공을 해놨고요. 이거는 그냥 순방향의 1번 가공이라고 하죠. 기본 형태로 만들어 드렸어요. IP058 모델에 대한 특징은 1편에 설명을 드렸고요. 왜 가공 방식을 차이를 뒀냐라는 부분에서 이제 좀 더 심도 있게 접근을 해볼게요. 나중에 뭐 시몬스 모델에서도 설명을 하겠지만 얘의 특징 중에 하나가 1형에 가까운 모델인데 엄지 칸수가 5칸이에요. 보이시나요? 자, 요걸 설명하려면 다시 이제 MM형과 사카모토의 차이부터 또 설명을 해야 돼요. 자, 우리가 흔히 보는 사카모토의 계열은 뭘까요? 이게 4칸이에요. 그리고 얘는 MM형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5칸이에요. 그래서 손을 넣었을 때 손에 깊이 안 들어가는 느낌. 5칸인 게 뭐가 있다 그랬죠? 네, 기쿠치 모델. 그래서 기쿠치 모델을 깊숙이 손을 넣어서 쓰게 되면 공이 좀 밸런스가 안 맞는 걸 아실 거예요. 약간 걸쳐 끼는 느낌으로 쓰게 되는 거죠. 이런 식으로. 그래서 공을 이렇게 딱 물어주는 느낌. 그렇다면 사카모토 같은 경우는 4칸이라는 거예요. 즉 내가 편안하게 그냥 내 손에 일체감이 있게 쓰는 그 느낌 기본에서 이게 만약 이렇게 한 칸 더 찝어지면 어떻게 될까요? 그리고 여기가 넓어지면 글러브가 좀 더 이렇게 돌아가겠죠. 예. 그런 형태의 차이들도 있다라는 거예요. 5칸의 글러브들을 제일 많이 쓰는 것들이 구보타에서 얕은 글러브들이 좀 그런 계열들이 좀 있어요. 그래서 약간 걸쳐 껴서 이게 손끝으로 느끼는 글러브들 그런 게 많은데 IP 셀렉트는 1형임에도 불구하고 얘가 5칸이에요. 근데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 여기가 6칸이에요. 예. 6, 4가 아니라 6, 4에서 한 칸 더는 형태가 나온 거죠. 그래서 엄지 부분이 조금 더 덜 들어가는 느낌. 그래서 약간 걸쳐지는 느낌의 1형이라고 보시면 돼요. 그랬을 때 오늘 드리고 싶은 설명은 뭐냐면 그럼 이런 1형에 가까운 기본적인 마타가 없는 모델에서 역방향을 그 글러브 끼면 어떨까라는 부분에 사람들이 많이 고민을 했어요. 그래서 심지어는 롤링스 같은 것도 역방향을 끼시는 분들이 있고 미제 롤링스 같은 경우 아니면 저는 사카모토형에도 역방향을 끼시는 분들도 있고 좀 그랬을 때 어떤 차이가 있을까라는 부분이에요. 역방향이냐 순방향이냐 있어서 이 역방향을 끼는 거에 대한 얘기들은 610에서 기본적인 말씀을 610 패턴에서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마타가 없는 부분에서도 똑같이 접목이 된다라는 거예요. 기본적으로 역방향을 하게 되면 엄지가 더 바깥쪽으로 벌어진다 그랬죠. 그래서 캐치볼에서의 앞을 본다면 아랫벽 윗벽에서 엄지 방향이 조금 더 바깥쪽으로 약간 날아가는 느낌이에요. 즉 낑가서 물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내가 이런 퍼포먼스를 잘 물 수 있는 형태가 나오는 거죠. 잘 낑가는 모습. 그렇다면 순방향의 느낌은 어떨까요? 자, 엄지가 좀 더 앞을 보고 있죠. 아까 날아가는 거. 그럼 얘는 가볍게 그냥 주었을 때 이런 느낌이 나와요.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낑가서 이렇게 누른다는 느낌보다는 약간 편하게 잡는다는 느낌. 그냥 이런 느낌이에요. 살짝 담는다는 느낌이 비슷하죠. 하지만 마찬가지예요. 담는다는 느낌을 했을 때도 롤링 딱 들어가면 이런 느낌. 그렇다면 얘는 어떤 느낌일까요? 그런 느낌을 하게 되면 좀 튀어요. 그래서 얘는 딱 물어서 낑가 딱 엄지와 검지 사이에 딱 물어주는 느낌. 이렇게. 그래서 빨리 뺄 수 있게. 이런 느낌적인 차이가 난다라는 거죠. 충분히 보이시나요? 이 형태적인 측면에서. 그래서 일본식 가공이라고 하는 건 앞에 얘기 나왔듯이 막는 글러브 얘기할 때 제가 받는 포켓, 잡는 포켓 이런 투 포켓의 형태로 받는 거, 잡는 거. 잡을 때 어떻게 잡는다? 약간 이런 느낌으로 물어주는 느낌으로 잡는 형태를 추구한다면 요 라인이 가는 게 맞고요. 그냥 편안하게 그냥 이런 식으로 잡고 그냥 이런 식으로 잡는다 할 때는 순방향으로 가는 게 맞아요. 그럼 땅볼 잡을 때도 마찬가지죠. 순방향일 때 앞으로 하나 편하게 하면 이런 느낌에서 공을 잡는다라면 얘는 그런 느낌을 잡을 경우 엄지가 벌어져 있기 때문에 약간 튀어나가요. 그래서 얘는 더 이런 식으로 받는 각도가 이런 각도가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. 같은 글러브임에도 불구하고 딱 중지 쪽을 땅에다 놨을 때 이런 식으로 엄지 각도가 차이가 나와요. 보이시죠? 형태가 확실히 엄지 각도의 차이가 보이시죠? 이거냐 이거냐 약간 극단적으로 이거냐 이거냐 이런 느낌이죠.
그래서 이 형태 같은 경우에는 약간 세워서 이렇게 잡아도 큰 무리 없이 잡히는데, 이런 모양의 같은 경우, 즉 얕은 글러브 같은 경우 틀게 되면 흘러나가는 경우가 생겨요. 이런 식으로.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역방향 가공에 실수 많이 하신 게 뭐죠? 라인이 이렇게 잡혔으니까 여길 꺾고 여길 꺾는다라고 접근하시면 기본적으로 잡는 데 있어서 많이 이렇게 헐겁게 떨구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잡는다라는 게 이렇게 물어주는 느낌의, 약간 극단적으로 말하면 진짜 이런 식의 느낌의, 극단적으로 말하면 그런 식으로 물어서 낑가주는 느낌이죠. 그리고 그렇게 잡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? 닿는 부분에서 이게 넓어서 잘 안 되죠. 그래서 제가 허벅지 누르는 거 610 설명이랑 똑같아요. 하지만 이 마타가 없는 모델이기 때문에 이 포그면에서 몇 가지의 깊이라든가 손바닥 폭이, 이 손바닥 길이가 길지가 않아요. 그래서 약간 닿는 느낌을 해도 잘 느껴질 거예요. 별로 공들이. 마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닥이 여기가 아주 길지 않은 스타일들이 어찌 보면 IP 셀렉트인 거예요. 여기가 길지 않기 때문에 이 전체적으로 활용이 잘 되는, 근데 마타가 없는 형태의 좀 뭐랄까, 이 폭이, 손가락이 벌어진다든가 이런 느낌이 없이 나온 느낌이기 때문에 미즈노 1형과 유사한 느낌이에요. 하지만 사카모토형이랑은 좀 달라요. 예. 그래서 요걸 좀 보여드리려고. 자, 얘는 사카모토에서 5mm 옆판 모델이에요. 그리고 5D 모델로 나온 건데, 길이적으로 봤을 때 보면 고도 높지만 길이적으로 봤을 때 봐도 얘가 조금 더 커요. 근데 막상 이렇게 쳐다보면 사이즈적으로는 특히 검지는 얘가 더 길어요. 검지손가락 길이 보이시죠? 예. 검지는 얘가 더 길게 올라와요, 손가락이. 그래서 이렇게 쳐다봤을 때 보면 이 부분이 되게 길게 올라와 있어요. 그건 뭐냐? 검지 쪽에 고가 낮기 때문에 여기를 눌러서 뽑아놓은 듯한 느낌인 거죠. 그리고 손을 넣었을 때 손가락, 이 손등의 피팅이 좀 달라요. 얘는 더 잘려져 있죠. 그래서 어찌 보면 손등의 느낌은 MM형과 좀 비슷한 느낌이에요. 얘가 좀 얄쌍하게 빠지는 느낌. 그리고 검지도 좀 눌려있는 느낌. 그리고 5칸. 그러다 보니까 사카모토처럼 착수를 이렇게 살짝 걸치는 이런 착수를 하면 얘는 좀 헛도는 느낌이 나고 좀 깊이 들어가야 된다는 느낌이 난다면, 얘는 좀 약간 걸쳐지는 느낌이 난다 그랬잖아요. 그 느낌이 여기서도 좀 구현이 돼요. 그래서 글러브가 딱 한 요 정도 착수가 되는 느낌. 이건 손 사이즈를 기본형으로 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. 그래서 손 작으신 분들인데 약간 일형의 형태를 좀 써보고 싶다, 편안한 이런 손에 이 이질감 없는 느낌을 보고 싶다라면, 마타에 있어서 좀 불편했던 걸 썼다라면, 예를 들어서 이마미야 형태가 좋다라든가 좀 이렇게 마타가 없는 형태가 좋다면 이 IP 셀렉트 이 모양을 쓰셔도 충분히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. 그랬을 때 이제 이런 가공을 쓰냐 이런 가공을 쓰냐 했을 때 저라면, 초보자분들이라면 당연히 이 형태를 권하겠죠. 왜? 테크닉적으로 막 낑가고 막 담고 이런 핸들링을 많이 요하지 않더라도 그냥 편안하게 놓고 그냥 내가 위화감 없이 맨손으로 5손가락 다 잡는다는 느낌으로 하면 잘 물리거든요. 크게 무슨 핸들링이 덜 들어가더라도 이렇게 이렇게 당겨도 담기는 느낌이 나는데, 이런 역방향 가공을 했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런 가공을 했을 때 과하게 이렇게 오므려야 되는 일이 생기거든요. 그게 못 오므렸을 때는 이렇게 튀어나가요. 그랬을 때 핸들링을 아까도 말했죠, 이렇게 물어주는 느낌으로 핸들링을 한다면 잘 물리고, 그리고 담을 때는 마찬가지로 제방끈이 없어서 바닥을 좁히는 상황이 나온다고 좁혀서 딱 물 수 있는 이런 퍼포먼스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떤 가공을 하냐라는 거는 퍼포먼스적인 부분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. 그래서 좌우에 빠질 때도 이렇게 딱 빠져서 갖고 와서 던지는 이 테크닉이 중요하다면 이런 스타일로 조금 핸들링이 되는 사람이라면 이런 스타일로 쓰시면 되고, 만약에 내 포지션이 서드 쪽에 가깝다, 아니면 나는 그렇게 핸들링이 좋지 않다, 그러면 그냥 이렇게 딱 담았을 때도 물리는, 굳이 핸들링을 막 이렇게까지 물론 하긴 해야겠지만 못하는 상황에서도 좀 덜 튀는, 담겨있는 느낌이 나려면 1번 가공이 낫다라는 거죠. 그런데 이렇게 고가 높은 거를 2번 가공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냐라는 거예요. 그래서 사람들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, 공이 잘 안 잡히고 놓치면 이 제방끈을 빼고 역방향하는 걸로 해서 좀 더 이게 잘 되게끔 만들려고 의도를 갖고 역방향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.
기본적인 순방향으로 나오는 이런 일형에서 순방향 형태를 잘 이해를 하신 다음에 역방향과의 차이가 뭐다라는 걸 기준점을 순방향 즉 1번 가공으로 보고 2번으로 넘어가셔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이걸로 바꾸면 잘 될 거야 라고 접근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이런 순방향 글러브도 캐치볼 할 때 이렇게 잡는다는 거예요. 이런 식으로 잡는 경향이 많으신 분들은 이게 잘 안 오므려지고 안 내려가니까 2번 가공을 픽을 하시는데 그건 잘못된 접근이라는 거죠. 그래서 편안하게 내가 핸들링하고 물어주는 그런 스타일이라면 기본 1번 가공을 좀 저는 많이 추천하는 편이에요. 그래서 넘버 7 이 실장은 1번식 가공 뭐 역방에 제방끈 빼는 거 싫어한다 순방향만 좋아한다라고 오해들을 하시는데 상황에 따라 다른 거고요. 아이러니한 거는 이 글러브는 고등학교 이제 선수가 나갈 거예요. 제가 판매한 거고요. 예. 그 친구가 유격수를 보다 갑자기 삼루를 보게 돼서 상황상 이제 그렇다면은 이 친구가 삼루란 포지션을 봤을 때 이런 스타일이 날까 이런 스타일이 날까 했을 때 기존에 그 친구 유격수를 봤던 친구였기 때문에 같은 삼루수라도 약간 핸들링을 할 줄 아는 삼루수 그리고 약간 어깨가 그렇게 강한 편이 아니래요. 그렇다면은 잘 담기는 것보다는 확실히 좀 물어주는 퍼포먼스를 잘한다라는 전제 하에서 요 스타일로 제가 가공을 해줬어요. 근데 이거는 결국에는 가이드라인일 뿐이에요. 그 친구한테 이 글러브를 주나 이 글러브를 주나 저한테 교육을 받고 글러브를 제대로 썼던 친구라면 1년 후에 손을 넣었을 때 느낌은 거의 동일합니다. 네, 손 딱 넣었을 때 이 디귿자, 인체 신비 이건 똑같다라는 거예요. 다만 글러브 외형이 다른 거지. 글러브 모양에 따라서 글러브 손을 넣었을 때 착수 모양이나 각이 다르지는 않다라는 거예요. 제가 이런 퍼포먼스를 추구하기 좋게 가이드라인을 넣었지만 이 친구가 이런 스타일로도 쓸 수도 있어요. 본인이 하는 퍼포먼스에 있어서 좀 더 담겠다는 만져가서 매만져서 뭐 이렇게 엄지를 더 내리다 보면 이런 모양처럼 또 돼요. 네. 그러니까 가공이라는 것이 어찌 보면은 솔직히 이 1번이나 2번은 좀 방향성을 제시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거지 그거의 절대적인 건 아니라는 거 좀 이해해 주시고요. 그래서 제가 DIY 영상 밑에 제방끈 빼서 끼는 것, 바닥끈 돌돌이끈 다 끼는 거 영상 올려드렸잖아요. 그래서 뭐 해보시는 건 상관이 없어요. 이런 방향성을 가든 저런 방향성을 본인이 해보시는 건 상관이 없는데 그 해보신 다음에 그 방향성에 맞춰서 새나글에 맞춰서 글러브 형태를 잡아서 써보시는 건 괜찮은데 그게 내가 당장 수비가 잘 안 되고 공이 잘 튕겨서 이걸 바꾸면 좋아지겠지라고 접근하는 그런 단순한 판단은 좀 잘못됐다라는 거. 그리고 무조건 역방향을 하면 막아야 돼. 꼭 그럴 것도 아니에요. 그게 이제 또 깊은 글러브에서 좀 다른 해당 사항이 있거든요.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형태로 나오면 시몬스란다. 라일리 모델 같은 거를 이걸 역방에다 제방끈 뺀다 그래서 아까 했던 퍼포먼스 느낌이 나오진 않아요. 구조적으로 패턴 자체가 안 되는 거거든요. 그래서 많이들 실수하는 부분들이 모든 브랜드를 사면은 네아 글러브는 사람들이 다 가공한다 그래서 길들여준다 그래서 아니면 지인 거 뭐 손봐준다 그래서 무조건 제방끈 빼고 옆방으로 껴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마추어 분들이 꼭 그렇게 접근하지 마시고요. 사용하는 사람의 퍼포먼스가 어떤 건지 그리고 제방끈 빼고 옆방을 만들어 놓고 이 글러브를 외야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당장 공 못 잡으니까 너 외야처럼 써라고 이렇게 좁혀서 이렇게 되게끔 만들어 놓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접근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. 기본적으로 2번 가공의 접근 방식은 다양한 핸들링과 퍼포먼스와 공을 잘 물어서 빨리 빼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글러브가 넓게 벌어져서 그냥 투핸드를 뺐을 때 이렇게 막는 스타일의 글러브 있죠. 핸들링으로 그냥 딱 이렇게 하는 딱 이런 식으로 하기 위한 방향성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쓰레바지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접근하는 경우가 통상적으로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마타가 없는 일형에 가까운 글러브들은 저는 사회인 분들이라면 기본적으로 1번 가공식으로 접근하는 걸 좀 더 추천을 해드립니다. 그리고 만약에 2번 가공식으로 한번 가보고 싶다라면 앞에 나온 10개의 핸들링과 바운드 있죠. 1번 바운드, 2번 바운드, 3번 바운드, 4번 바운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글러브 대는 면 자체가 이런 식으로 지면과 내 손가락에 수평되게 이 각도로 들어가서 퍼포먼스가 되게끔
그런 식으로 몸을 좀 퍼플레이를 익숙하게 한 다음에 2번 가공에 접근해서 쓰셔서 한 단계 더 레벨업을 이제 지향하는 것도 괜찮다라고 보는데, 그렇게 했을 때 만약에 안 된다면, 본인이 불편하다면 그냥 편안하게 1번 가공으로 다시 가시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. 우리가 어떤 가공을 하고 어떤 방식으로 길을 들이냐, 목적은 하나잖아요. 편안하게 공을 잡는다. 그 편안함이 뭐지? 예측 불가능하면 빠지는 공이 들었을 때 막 이렇게 했을 때 딱 물려있는 느낌, 대충 막 했을 때도 이렇게 딱 물려있어서 빨리 빼서 던지는 이런 것들, 그걸 위해서 우리가 길을 내고 어떤 방식을 하냐에 고민을 하는 건데, 여러 가지 변수가 많아요. 손 크기나 글러브가 갖고 있는 고유의 태생, 뭐 나의 야구 실력, 내가 야구를 하는 그라운드 컨디션도 상당히 중요하잖아요. 불규칙이 많이 나는 땅이라면 아무래도 좀 깊고 안정적으로 이렇게 편안하게 탁탁 물리는 그런 글러브가 좀 나을 거고, 인조잔디 군자이고 뭐 타구가 그렇게 빠르지 않은 곳이다, 아니면 뭐 불규칙이 별로 없이 나오는 곳이다라면 이런 것도 접근해 볼 수도 있는 거고. 네. 그리고 내 손이 좀 딱딱하냐 부드럽냐도 좀 감안을 하셔야 돼요. 그런 다양한 변수를 생각을 해서 가공을 이제 본인한테 맞는 걸 찾아 나가는 것도 하나의 노하우일 것 같고요. 일단 기본적으로 이 058K 이 모델은 저런 사카모토와 좀 다르게 같은 일형이지만 역방향, 순방향 두 개가 다 가능한, 그리고 두 개를 길들여서 가이드라인을, 이 가이드라인을 가냐 이 가이드라인을 가냐에 따라서 극단적으로 진짜 얕은 마타가 있고 정말 얕은 그런 공사이 같은 그런 스타일은 아니지만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좀 인풋이 가능한 형태. 그리고 얘는 그냥 기본적인 일형의 모양인데 사카모토 같이 좀 넓고 깊다기보다는 조금 더 축소된 느낌. 네. 그렇다고 이마미야랑 비슷하지는 않아요. 예, 완전히 작은 건 아니지만 약간 미야모토 신야랑 좀 비슷한 느낌의 그런 형태라는 거. 이게 이제 IP 셀렉트 두 개를 058 모델을 두 개를 가공해 본 결과였습니다. 그래서 요 모델 일형의 모델로 일본 스타일의 글러브를 픽을 하실 때 너무 고가 라인보다는 좀 그래도 경식에서 괜찮은 느낌의 마타가 없는 스타일을 찾으신다면 요거 괜찮은 픽이라는 거 지금 뭐 여러 군데서 판매하고 있으니까 058 모델 좀 관심 갖고 봐주시고요.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항아리 나팔꽃 하면 이제 미국수로 빠진다라는 거 절대 손가락 다 쭉쭉 뻗어 있어요. 보시면 이거는 얘는 손가락을 말면 안 되겠구나 라고 느끼실 거예요. 네. 그래서 요 모델도 한번 마음속에 더 보시고 본인의 선택의 픽에 한번 넣어 보시는 것도 괜찮은 선택이라고 봅니다. 지금 아톰즈 코리아한테도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그쪽에서도 810 모델이 마타가 없는 모델이잖아요. 근데 걔는 이마미야랑 너무 비슷해요. 이마미야에 좀 가깝고. 근데 이런 좀 일형에 가까운 마타 없는 패턴도 있는데 그 부분에 좀 더 신경 써서 개발을 해봐라고 저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게, 유행은 돌고 도는데 이미 아톰즈 코리아에 나오는 알티스 글러브 마타가 있는 형태에서는 웬만한 패턴은 이제 다 끝났어요. 뭐 210, 410, 610, 440, 620 거기다가 뭐 또 010까지 막 다양한 패턴들이 마타가 있는 거에서 정말 거의 완성이 다 됐다고 봐요. 저는 더 이상 뭐 해봐야 뭐 손가락 길이만 길어진다라든가 약간 변형만 가능하지, 기본적으로 웬만한 패턴들은 마타가 있는 거 다 완성이 돼 있는데 마타 없는 부분에도 좀 투자해 달라 요구하고 있고, 한 가지 더 와이드 힌지 좀 만들어 달라고 지금 부탁하고 있는데 와이드 힌지가 좀 어렵네요. 그게 정말 좀 어려운 것 같아요. 그래서 마타가 없는 부분의 글러브들에 대해서도 좀 관심 갖고 봐주시면 좀 어렵지 않고 쉽게 쓸 수 있는 글러브들이 또 나오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요 글러브 같은 경우 두 개 손이 좀 그렇게 너무 크지 않으신 분들, 라지 엑셀이 막 두꺼운 막 그런 분들이 아니시라면 피팅감도 좋고 괜찮기 때문에 표준 사이즈 손 크기 뭐 미디움에서 라지 정도, 아니면 스몰처럼 손이 좀 작으신 분들, 얇으신 분들도 괜찮은 픽이라는 거, 그렇게 해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역방향, 순방향에 대해서는 이렇게 마타 없는 글러브에서 이렇게 접목이 되고, 근데 또 아이러니한 건 440 글러브에서 좀 깊고 마타가 있는 큰 글러브에서 역방향, 순방향 얘기하려면 또 포지션이 너무 심각하게 들어가요. 유격수 형태냐,
삼루수 형태냐? 그게 또 유격수처럼 퍼포먼스를 하는 사람이냐, 삼루수처럼 퍼포먼스를 하는 사람에 따라서 걔는 깊은 형태를 그 역방향 순방향으로 볼 때는 조금 더 어려운 것 같아요. 그래서 걔는 좀 정리는 안 해드릴 것 같아요. 그거는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. 근데 요 정도까지는 좀 케이스를 축소해서 설명이 가능한 형태라는 거. 그래서 무조건 안 되면 제방금 빼고 역방향을 돌리는 거, 그런 거 좀 지양해 달라는 거 말씀드렸습니다. 이상 이 IP 셀렉트 058 모델 새로운 패턴에 대해서는 제가 두 편에 거쳐서 설명드렸고요. 가공이 되었을 때 이렇게 지면에 놨을 때 엄지 각도 모양, 그리고 캐치볼을 한다, 지면과 내 손가락에 수평이 되었을 때 어떤 라인이 나오는지 다 보이시죠? 네, 이렇게 만든 건 결국에 뭐냐, 내가 핸들링 팔자 사이드로 빠지는 거라든가 좌우로 빠지는 백핸드, 그러니까 9번, 10번 그런 부분, 그리고 2번, 4번 같은 경우, 다음에 3번, 6번 이런 부분 퍼포먼스에서 좀 차이가 난다라는 거 이해하시고, 방금 설명을 모르시면 앞에서 핸들링 번호 10개 번호 그 영상 봐주시면 됩니다. 이상 IP 셀렉트 058 모델에 대한 이제 가공 전 패턴과 후의 패턴에 대한 비교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